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이란 전쟁 최대 수해,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연휴 사이 다양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인 흐름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주식의 관점에서 뭐 다양한 정치적 이런 거 다 빼고요. 주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공략한 게 가장 현실적으로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께 다양한 선물을 내어드리고 있죠. 바로 구독자분께 다양한 자료집이죠. 2026년도 로봇산업 핵심 자료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대응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카톡방을 오픈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늦게 보시는 분들은 못 들어오실 수도 있긴 한데요. 너무 이제 벌써 한 300명 선착순인데 벌써 1,800분이 좀 신청해 주셔서 선착순인으로 진행되는 거라 좀 늦어서 못 들어오실 수도 있긴 한데 우선 뭐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뭐 가능할 수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3월 2일 오늘이죠. 오늘 늦게 보신 분들은 뭐 좀 늦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3월 2일 오후 7시에 선착순 300명에서 최근 증시에서 좀 수익을 좀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전략과 시장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정보를 내어드리는 무료 카톡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 열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만 열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뭐 텔레그램 가는 거고 허가를 받은 곳만 카카오톡방이 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후 7시 꼭 체크하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참여를 못 하니까요. 꼭 시간 맞춰서 꼭 참여하시는 걸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정보들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자료집과 카카오톡방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떻게 100포인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로 아무 정보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안심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마치겠고요. 본격적인 오늘의 종목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증시 분위기를 정확하게 좀 알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니까 심플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국 이스라엘이 손을 잡은 거죠. 이란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좀 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뭐 이런 화면 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신 바와 같이 이쪽에 항공모함, 이스라엘 쪽에 항공모함 하나 두고 남쪽 이란의 남쪽에 항공모함 하나 두고 여기서 쏘아 올랐죠. 처음에는 이제 요 첫 번째 항공모함밖에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항공모함을 좀 배치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래 첫 번째 항공모함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도 보복을 아래쪽을 중심에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지금 반격해온 걸 보면 다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반격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 보복 같은 경우는 한 곳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히 허를 찌른 좀 공격이 시간차 공격이 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전쟁 분위기가 나왔고 실제 이런 지역을 좀 타격했다고 합니다. 핵시설이 주요 지역이 거의 뭐 위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위쪽을 중심으로 해서 핵시설들 혹은 뭐 다양한 보급로들 혹은 핵심 지역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요격을 좀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누가 사망했냐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및 핵심 수뇌부가 괴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만 죽인 게 아니고요. 핵심 인물들은 이제 죄다 죽인 거죠. 그래서 이란의 정권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공격을 좀 감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도 즉각 미사일 보복을 진행했지만 피해는 경미합니다. 물론 뭐 미군도 몇 명 사망했고 뭐 다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현재 실시간으로 보면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자산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자산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서 보신 바와 같이 핵심 인물이 뭐 지금 현재 뭐 이끌고 있긴 한데 차기 최고 지도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현재 이끌고 있긴 한데 이 사람은 온건파긴 해요. 근데 대통령과 다르게 최고 지도자라고 해서 이란은 종교적 특성을 가진 최고 사실상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최고 지도자라고 부르는데 최고 지도자 후보 중 3명 중 2명이 강경파예요.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어차피 그 핵심 인물 하메네이가 사망했어도 지금 사실상 새롭게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3명 중에 2명이 강경파라서 미국하고 전쟁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말이 많습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요. 왜 실제 그렇게 자산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제가 예측하는 건 아니고 트럼프 미군 사망에 보복할 것이라고 발언도 했고 트럼프가 뭐 표현적으로는 뭐 이란도 추가 보복을 예고했는데 실제 시장의 반응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보고 갈게요. 실제 자산 시장의 반응이 좀 다른데요. 보시면 원유 가격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75달러 선까지 급격하게 좀 올랐다가 다시 좀 진정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미국 텍사스유 기준에서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가격 보겠습니다. 실제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실시간으로 주말 사이에도 계속 시장이 열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락했어야 돼요.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서 비교적 위험 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여요. 근데 실제 많이 떨어지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이제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의 반응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큰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제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시장이 이제 빅스 지수라고 저 변동성 지수도 아직까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고 사실 뭐 30 정도가 넘어서야 실제 큰 문제고 아직 30 이내에 있으면 큰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실제 떨어지긴 한데 미국 선물시장입니다. 실시간으로 한 1%가 좀 안 되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증시도 처음에는 뭐 5% 하락 시작은 했으나 반등이 주면서 2%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향이 있긴 한데 뭐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장기전으로 하고 정말 큰 문제가 벌어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증시가 더 폭락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장기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그렇지 않네? 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자산시장이 반등하는데 성공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한 미래에서는 사실 예측할 수 없으나 최대한 추측해보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현재 볼 수 있어요. 실제 자산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요. 만약 길어진다고 해도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으로 이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아마 미국은 한 발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제가 옛날부터 설명드렸지만 우리 2000년도 초반에 벌어졌던 9.11 테러 사건 기억하십니까? 9.11 테러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중동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500조가량을 사용했고요. 2011년도까지 워낙에 장기전이니까 미군 사망자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미국 국민들은요. 이라크 전쟁 이후로 장기전을 싫어합니다. 9.11 테러 사건 발로 벌어진 전쟁 이후로 전쟁이 길어진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 돈 엄청나게 써서 소득은 대단히 없으니까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지율 지금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데 뭐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고 최대한 단기전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요즘 벌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지금 현재 공격도 그렇고 지금 이란 공격도 그렇고 다 주말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최대한 덜 주면서 빨리 단기적으로 끝내고 말라고 이렇게 전쟁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이 전쟁이 극적으로 좀 벌어지는 사건은 좀 별로 없을 거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이해되셨죠? 뭐 객관적으로 좀 보면 좀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물론 뭐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지만 뭐 가능성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길어진다고 해도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까지가 유력한데요.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베네수엘라, 이란하고 러시아에게서 저렴한 원유를 공급받았었습니다. 비교적 이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 최근 전쟁 국가로 전락하게 되면서 원유를
비싸게 팔 수 없는 국가들이에요. 뭐 나머지 미국하고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특히나 한국하고 일본 이런 국가는 못 사드려요. 근데 뭐 중국은 뭐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뭐 다 오히려 뭐 저렴하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렴하게 조달받았었는데 이 세 개의 국가 중에서 두 개의 국가가 현재 미국의 영향권에 있죠. 베네수엘라가 이미 넘어갔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까딱 잘못하면 수출길이 막히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원유를 저렴하게 조달받을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사라지게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걸 일부러 4월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그래서 아마 전쟁에 대한 분위기도 한번 3월 말 정도까지는 슬슬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명분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미국이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정말 길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뭐 4월 정도까지고 정말 초장기전까지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 그리고 그런 자산시장의 반응도 그럼 뭐 완전 장기전은 아니겠는데 라는 반응으로 실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보면 뭐냐면 자산시장의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뭐 장기적으로 무조건 안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시장의 현재 반응 그렇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움직임은 가장 극적으로 움직인 자산은 원유 가격인데 이 원유 가격 정도는 좀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앞서 설명해드렸던 바와 같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미국은 옛날에는 이 중동 지역이 중요했는데 미국은 지금 원유 천연가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국가예요. 실제 이제 중동에 원유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까지 먹게 되면서 사실 진짜 필요 없어졌거든요. 보통 미국인 지금 이제 경질유를 생산하고 예, 베네수엘라에서는 지금 이제 중질유를 생산해서 두 개를 섞어가지고 지금 멕시코에 가까운 미국의 남쪽에 있는 그 정제 시설을 통해서 다 정제해가지고 사용이 좀 가능한 구조거든요. 천연가스도 워낙에 풍부하기도 하고 뭐 대체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최대한 다 대체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폭등 해도 사실 뭐 과거같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국가가 망가지는 상황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신경을 최대한 안 쓰면서 원유 가격의 등락을 이끌어내면서 중국이 불편한 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란이 추가 협상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이란 지역의 바로 남쪽 지역인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폭도 굉장히 좁고요. 수심도 굉장히 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폭하고 수심이 뭔 상관이야라고 하시면 원유 천연가스를 싣고 가는 배는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이게 깊어야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깊은 배, 무거운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라인이 몇 없습니다. 이게 그 자리가 평균 폭이 55km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안 돼요. 사실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지역은 정말 한정돼 있어서 순서대로 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만큼 현재 굉장히 폭이 좁아서 이 지역을 이란이 뭐 그 어뢰 보통 지금 그 바다에 띄워놓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지뢰라든가 혹은 여기에 지나가는 이제 원유 선박들 천연가스 선박들을 전부 다 검사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하면서 원유 천연가스의 조달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원유 가격은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뭐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결론일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주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갭상승할 거예요. 처음부터 뭐 뛰어져 올라가서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갭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고수분들만 뭐 짧게 뭐 단기 매매라든가 뭐 정말 이제 그 정치나 뭐 분석이 좀 더 능통하고 좀 더 빠르신 분들이 뭐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 누구나 노려볼 만한 종목을 오히려 사봐야 된다고 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 누굴까요? 원전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가장 유력하고 괜찮다고 봐요. 뭐 추가적으로는 전력기기까지도 괜찮긴 한데요. 원전 관련주들이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이 3월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뭐냐면 바로 빅테크 기업들과 트럼프의 만남입니다. 원래 이 전쟁 직전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싹 모아놓고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XAI, 오라클, 오픈AI 등 미국 빅테크 경영진을 3월 4일입니다. 이제 곧 이틀 뒤에요, 여러분들. 3월 4일에 그 기업들을 모아놓고
전력 비용 부담 서약에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데이터 센터 가동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막 올라가면 전기세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필요하지만 공장을 가동할 때도 필요하고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기세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가동 때문에 민간의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봉쇄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을 모아놓고 너네가 쓸 전기는 너네가 생산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 트럼프가 연설에서 주요 IT 기업들에게 대체 전력 수요를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발언한 바가 있죠. 자체 전력 수요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체 전력 수요를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뭐라고 해요? 너네가 쓸 거 너네가 생산해 라는 쪽으로 서명을 곧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침 이렇게 되면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원전 쪽인 거죠. 원전에서 전력 조달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보면 빅테크의 이제 에너지 조달, 전력 조달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새롭게 조달할 방법을 기준에서 보면은 가장 빠르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천연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BHI 같은 기업도 결국엔 천연가스 가스터빈에 연결되는 에너지 열 교환기 그 기술력으로 좀 굉장히 매출 잘 내면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스 터빈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건데 얘네는 문제가 뭐냐? 지금 원유 천연가스 가격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적인 문제가 생기면 원유 가격도 올라가지만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미국하고 뭔 상관이야라고 하겠지만 사실 전 세계적인 원유 천연가스는 이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로 이것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비용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많이 도입도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되는 쪽이 어디냐면 바로 그 다음 트럼프의 정책으로 2026년도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인 설계 허가가 기대되는 SMR입니다. SMR 이 소형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건설하는데 대략적으로 그 가스 터빈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2-3년에 비해서 좀 더 걸리긴 하지만 3에서 5년이긴 하지만 2030년도 전까지 어느 정도 완성에 대한 여지가 있는 지금 현재 지금 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가장 유력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 이외에도 전력을 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양광 ESS 조합으로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가동할 수는 없어요. 뭐 전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얘네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SMR 같이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전기 생산 방식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등락 영향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스터빈 방식은 주목을 좀 덜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SMR 분야에서 주목받을 만한 기업들을 공략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해봐야 될 만한 종목은 원전, 전력기기 쪽이죠. 뭐 당연히 원전 많이 지어지면 전력기기도 같이 주목이 되니까요. 이쪽이 주목할 만한데 특히나 이제 이걸 이제 하나만 살아남고 하면 또 높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입할 종목은 원저리 ETF 쪽을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직전에 이미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ETF 중에 해당 ETF 코드번호를 434730을 보이고 있는 해당 ETF가 괜찮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하고 함께 포진되어 있는 ETF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개별주를 찍고 싶다 하신다면 외국인이 매수한 기업 중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유력합니다. 왜 이 기업일까라고 하면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SMR 전용 생산 공장을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양산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게 양산할 수 있을 만한 공장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남 창원 본사 미국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유일합니다. 경남 창원 본사 부지에 8천억 원을 투자해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소형 모듈 원전 SMR 전용 생산 공장을 신설합니다. 원래는 기존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SMR 장비를 2026년 3월 이제 3월입니다. 마침 3월에 착공하면서 2028년도 완공 목표로 가동할 예정인데 일단 착공을 시작하면 딱 주목받기 좋겠죠. 에너지 가격 뛰고 있고 안 그래도 트럼프가 3월 4일 날짜로 빅테크 기업들 모아가지고 자치적으로 너네가
조달해라 라는 이야기하고 나오는 타이밍에 마침 착공을 합니다. 이게 3월 달에 딱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티에 대한 주가가 움직일 만한 명분 이슈가 주목을 받는 거죠. 두산 에너빌티가 최고로 많이 올라간다? 뭐 그건 아닐 겁니다.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해당 기업들이 이 해당 기업들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빼놓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보다 더 좀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ETF하고 지금 혹시나 모르니까 ETF하고 좀 안전한 ETF 분산 매수하시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편입해 두시면 조금 더 명확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현재 이미 3월달에 기대가 되고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금의 로봇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뭐 지금 현재 어제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방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인데 지금 이렇게만 포진시켜 놓으면 돌아가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즘에는 하나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한 달 내내 가는 증시가 아닙니다. 일주일 내에서도 월요일은 또 로봇 관련주, 화요일은 뭐 전력기기, 수요일은 뭐 원전 관련주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가거든요. 돌아가는 증시 속에서 빼놓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잘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놓은 거니까요. 이대로만 잘 포진시켜 놓고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께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휴일 즐겁게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슬슬 현실로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식시장에 열리는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 또 준비해 봤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상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도 또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혼자서 이제 거래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자료집도 드리지만 무료 카톡방도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어디서 일단 받을 수 있느냐? 이재진의 주식전략실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같이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식 다운로드 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진입니다. 제자는 I고요.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동일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라고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해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이용하셔도 되고요. 굳이 하신다라고 하면 푸시 설정 버튼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푸시 설정 버튼이 뭐냐?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어떤 글이 올랐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푸시 글이라 보시면 됩니다. 급등천주에 들어가 보시면 보통 이제 급등천주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주 총령의 자료집이라고 해서 공직을 위해서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로봇 자료집도 받아가 보시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 들어가시면 뭐 장시학전 시황, 지금 장시학전 시황이라고 해외 증시 어떻게 됐는지, 뭐 어떤 뉴스에서 그렇게 됐는지, 전일자 급등 종목은 뭐고 어떤 이슈에서 급등했는지 보통 다음 날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뭔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도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뭐 유튜브도 올려드리지만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방을 여러분들께 오픈할 예정입니다. 3월 마지막 두 배 급등 주도주를 열심히 잡기 위해서 카톡방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께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 하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색이 채워집니다. 색이 채워지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착순 300명인데 아마 너무 지금 신청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대신에 시간 맞춰서 7시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들어와 주시면 제가 지금 일정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좀 딱 받고 카톡방 닫고 딱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뭐 내일이죠. 다음 영상을 통해 찾아뵐 테니까요. 시장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본격적인 대응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